충북 도립대 총장과 함께 호화 연수에 동행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데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교수 4명이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선 8기 3년 동안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게 과제입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 재외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충북 교사들이 나섰습니다. 온라인 수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도립대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해 1인당 1,000만 원짜리 호화 연수를 다녀오고 학교 물품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총장과 함께 연수에 동행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데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교수 4명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 교수들도 국무조정실 감찰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됐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인사조처가 이루어지면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립대 김용수 전 총장은 지난 2월 제주도와 부산 연수를 다녀오면서 총 1억 원이 넘는 교비를 지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요트 투어와 와인 파티를 즐기고 전신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교직원도 아닌 김 총장의 배우자도 동행해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썼습니다. 이런 호화 연수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서명을 위조하면서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제 사인도 있는데 다 저는 몰랐어요. 제 사인 들어가는 것도. 그거 그냥 각 그들이 알아서 그냥 한 거예요. 충북 도립대가 당시 연수에 동행한 교수 4명을 모두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 교수들은 연수 비용만이 아니라 학교 물품도 비용을 부풀려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장과 함께 교비 유용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보직은 해마다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교육부 대학 혁신지원 사업비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감찰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역시 전 총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즉각 직위 해제된 총장과 달리 이들의 인사 조처는 한 달이 지나서야 결정돼 수습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로 해임했을 경우에 이게 업무의 그 연속성이라든지 뭐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요. 충청북도는 총장과 교수들이 유용한 금액이 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자료가 방대해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 분향소가 기습 철거되자 이에 항의해 청주시청을 힘으로 밀고 들어간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김선혁 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김용직 전 사무처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다른 범죄가 없으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분향소가 철거되는 것을 지켜본 유가족과 피고인들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충북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일 사망한 보은의 60대 여성이 SFTS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9일 SFTS 양성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숨졌으며 야외 풀밭에서 정원 관리 중 진드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SFTS 감염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3년 동안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 최대 실적이라는데요. 하지만 관세 전쟁, 내수 부진 등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당장의 과제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을 마더 팩토리, 즉 글로벌 생산 기지의 중심 축으로 삼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한 번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오창에 4조 원을 들여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생산 연구 시설을 추가로 짓겠다며 충청북도,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는 글로벌 생산 기지들과 R&D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영동군에 둥지를 튼 샘표 식품 역시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로써 충청북도가 민선 8기 들어 3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은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동충주 현대모비스, 음성 일양약품 등 1,231개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총 금액의 75.3%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역대 최단 기간에 최대 실적을 이룬 것으로 64조 4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만 4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추산된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북이 유독이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서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운 건 관세 악재와 중동 긴장 고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경제정부 체제에 돌입한 국정기조에 맞춰 충청북도도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가동하며 물가, 일자리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피는 동시에 그동안 청주 등 중부권 4개 시군 또 특정 첨단 분야에만 쏠렸던 투자 유치를 다변화하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바쁘게 지내오면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그리고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되겠다. AI 3대 강국 등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응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까지 다방면으로 손을 뻗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진천 용몽과 음성 모래내의 자연재해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해 예방시설 작동 여부와 비상 대응책의 현황을 살피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갖고 민관이 힘을 모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근 보은군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6일 보은군의 한 가구점에서 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남자가 사무가구를 구입하겠다며 가짜 명함을 건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구 점주가 보은군에 연락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은군은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물품 구입을 요청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유사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 재외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충북 교사들이 나섰습니다.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의 요청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인데요. 해마다 참여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도 가르치며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유리 씨가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는 12살과 10살 재외동포 남매. 문법을 활용해 짧은 글을 써보고 그림책을 읽으며 생소한 단어도 배워봅니다. 가시, 소년. 오,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가시예요. 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맡고 있는 정 교사는 브라질 재외동포 학생 수업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 시차 때문에 주로 새벽과 밤에 수업을 진행해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에 힘을 얻습니다.
선생님 사랑해 이런 거를 서툴지만 써서 보내주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한국어에 대한 뭔가 한국에서 교사를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 수업을 통해 한국어뿐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음식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은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요청해 지난 2023년 시작됐습니다. 첫 해 7명이었던 참여교사는 지난해 10명, 올해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육 봉사다 보니 별도의 수당 없이 소정의 봉사료만 지급돼 참여교사가 얼마나 될지 우려했지만 기후에 그쳤습니다. 어느 만큼의 선생님이 지원하실지 몰라서 아이들 매칭도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년도에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들은 재외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재를 재구성하거나 수업 자료를 제작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재외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이 충북 교육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다산조명의 박경숙 대표와 호연기술공사 송재섭 대표가 MBC 충북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MBC 충북은 각각 바르게 살기 충청북도 협의회와 중소기업 융합 충북연합회 추천으로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 두 기업인을 시청자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 김은희, 윤현우 위원 등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복구 등 재난 대응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 언론인 클럽이 주관한 제51회 충청 보훈대상 시상식에 오늘 오후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자립상의 공상군경 출신 신진식 씨가, 모범상의 전몰군경 유족 권우석, 박민자 씨가, 장안 아내상의 최근분 씨가 선정됐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